안녕하십니까, 온더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전직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어요. 무기징역에 이어서 또 30년이에요. 죄명은 일반 이적죄, 적을 이롭게 한 죄예요. 평양의 무인기를 날린 군사작전이 적을 도운 행위로 둔갑한 거예요. 먼저 김계리 변호사님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가 이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는 그냥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법부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솔직히 저는 이런 것들을 듣고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했든 싫어했든 전부 다 떠나서 그래도 한때 이 나라의 군 통수권자였던 분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린 안보 결정 하나하나가 이제는 죄목이 되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게 너무 슬퍼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전부 내란이라는 하나의 큰 프레임 속에 넣고 싶어 한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결국 무인기 사건도 비슷한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 결국 한 사람 죽이기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아픈 것과 별개로 우리는 차갑게 따져봐야 해요. 정말 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결론을 정해놓고 제목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건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분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일반 이적죄. 이 제목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요. 둘째, 재판부가 어떤 논리로 유죄를 받는지, 그 논리에 어떤 위험한 구멍이 있는지 짚어드릴 거예요. 셋째, 과거 북한에 돈을 보낸 사건들과 이번 판결의 잣대가 과연 같았는지 형평성을 따져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일반 이적죄가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적용된 죄는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예요. 구속요건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이에요. 꽤 무서운 조항이죠. 그런데 이 죄목, 우리 사법 역사에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잠들어 있던 조항이에요. 거의 법전 속에만 존재하던 죄였던 거죠.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무거운 외환유치죄가 거론됐어요. 그러면 외환유치죄는 또 뭐냐면 형법 제92조 쉽게 풀면 외국과 짜고 전쟁을 일으킨 죄인데요.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는 보시다시피 구속요건이 북한과 통모했다는 것, 그러니까 서로 짜고 쳤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검찰 측이 할 수가 없으니까 통모 입증이 필요 없는 일반 이적죄로 갈아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센 칼을 빼들었다가 증명이 안 되니까 한 단계 낮춰서 적용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군 통수권자가 내린 군사작전이 사후에 이적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선례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적을 향해 무인기를 보낸 행위를 우리 군을 해친 죄로 본 거잖아요. 적국을 향한 작전이 그 적국을 이롭게 한 죄가 된 거예요. 이 논리가 한번 길을 트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결단을 내리더라도 과연 자신 있게 내릴 수 있냐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건 한 사람의 형량 문제가 아니에요. 통수권 그 자체에 족쇄를 채우는 일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재판부가 어떤 논리로 유죄를 받는지예요. 재판부의 판단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무인기 작전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한 정당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려고 일부러 북한 도발을 유도한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노출되었고 도발 명분을 제공해 우리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 이게 30년의 논리예요. 재판부는 오물풍선이 없던 시기에도 작전이 추진됐고 합참의 반대에도 강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정한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요. 이 논리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 결국 의도라는 거예요. 무인기를 날린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진짜 속마음은 계엄 명분 만들기였다는 내심을 법원이 사실로 판단한 거잖아요.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뭡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무조건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모든 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 의도를
그리고 그것도 군사작전의 숨은 목적을 법원이 이게 사실이었다, 진짜였다고 단정하는 순간 외형이 똑같은 작전이라도 누구는 안보, 누구는 이적으로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당시 한반도 상황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북한은 오물풍선을 날리고 GPS 교란을 시키고 군사 도발 수위가 하루를 멀다 하고 끌어올리던 시기였어요. 그런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우리 군이 내린 엄정한 판단을 몇 년 뒤 평온한 법정의 책상 위에서 사실 그건 딴 마음이었다, 내란을 위한 동기였다라고 재단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정확한 팩트는요, 안보 판단이라는 것은 그 순간의 위협 한가운데서 내려지는 거지 결과를 다 알고 난 뒤의 시점에서 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인트로에서 한 사람 죽이기 같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처벌하기 시작한다면 그 칼끝이 다음에 누구를 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평성에 대해서 짚어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자로 제야만 비로소 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묻고 싶다는 거예요. 북한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 과연 같은 잣대가 적용됐을까? 먼저 2003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거액이 송금된 사건이 있었어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액이 비공식 경로로 북으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때 관련자들에게 적용된 제명은 이적죄가 아니었어요. 어떤 죄가 적용됐냐면 외국환 거래 관련 법 위반, 직권 남용 같은 혐의였고 형량도 집행유예나 비교적 단기 실형 수준이었어요. 국가 최고위급이 관여해서 적성국의 거액이 실제로 건너간 사안인데도 그 누구에게도 적을 이롭게 한 이적죄는 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인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대북 송금 사건도 볼게요. 한 기업이 북한 측에 거액의 달러를 보낸 사건인데요. 이 일에 관여한 전직 도부지사에게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어요. 현직 대통령도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적용된 제명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뇌물 계열이에요. 이적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성국에 실제로 달러가 흘러 들어간 사건인데도 이적이라는 단어는 끝끝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사건을 동일선상에 나란히 놓아볼게요. 한쪽은 북한에 실제로 돈이 흘러간 사건들인데 죄명이 외국환 거래법이고요. 다른 한쪽은 적을 향해 무인기를 날린 작전인데 죄명이 이적죄 무려 30년이에요. 물론 사건마다 사실관계도 다르고 법리 구조도 달라요. 그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단순하게 똑같은데 왜 다르냐고 우길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북한의 이익을 줬느냐를 따지는 그 서슬퍼런 잣대가 있다면 왜 어떤 사건에서는 그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왜 어떤 사건에서는 슬그머니 그 날이 칼집으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국민이 느끼는 형평성의 허기라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짚었죠. 70년 만에 꺼내든 일반 이적죄라는 칼, 행위가 아니라 속마음을 겨눈 재판부의 논리, 그리고 사건마다 들쭉날쭉해 보이는 잣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 정치인을 무조건 감싸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건 단 하나,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통수권자의 안보 결정을 사후에 딴 마음으로 재단을 함부로 하고 그 무거운 자를 누구에게는 들이대고 누구에게는 거두는 순간 무너지는 건 한 사람이 아니라 법칙 그 자체라는 거예요. 강한 처벌이 정의가 아니라 같은 잣대가 정의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한 사람에게 적용된 그 잣대는 내일에 여러분이 지지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끝끝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법이 사람을 골라낼 때 그건 더 이상 법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온더라이트였습니다. 온더라이트 애국 청년은